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법조팀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벌인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정황 보도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진술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만난 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한 김기태 SBS 시민사회부 법조팀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진술, 이 내용은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지난 14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나와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한 몇 차례 출석을 거부했었죠. 2차례 거부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있을 때 한 차례 검찰의 방문 조사 의견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그 전주죠. 한번 소환을 통보했는데 그때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당시에 검찰에 나와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진술한 내용이 2013년 12월 1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간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들을 불러 모아서 법무장관, 외교장관이 그 자리에 동석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이 회동을 만든 지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회동의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내용까지는 취재가 안 된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당시 비밀회동, 사자회동에서 주로 정부 측 입장을 얘기한 사람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당시에 사법적 해결 외에는 대안이 없다. 또 일본이 이번 재판을 주시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만난 시점이 말이죠.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언제쯤이죠? 위안부 합의. 예, 한일 위안부 합의가 2015년 12월 말인가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소위 불가역적 합의라고 했던 기자회견. 예. 훨씬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뭔가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외교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이 법원의 그런 어떤 재판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강제징용 관련 재판, 어떤 소송 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던 거죠, 그 당시에? 2000년이랑 2005년에 강제징용 피해자 9분이 신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예.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를 하는데요. 이후 2012년 5월 대법원이 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1, 2심의 판단이 틀렸다.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라. 이렇게 파기환송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2013년도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4명에게 1억, 5명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결 이후에 미쓰비시 중공업이랑 신일본 제철이 이 판결이 좀 부당하다.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상고를 했거든요. 그 시점이 2013년 7월과 8월입니다. 그런데 이 8월에 재상고를 했으니까 4개월 뒤인 2012년 12월에 심리 불속행을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회의가 열렸다는 점 역시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회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대법원에서는 이 소송, 이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5년 넘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저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시점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는 게 당시 외교부 장관의 요구 내용 중에서도 하나였거든요. 예. 전원 합의체로 이 소송을 올려서
이 대법원의 판단을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 사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요구 사항 그대로 전원합의체로 또 넘어갔다는 것 역시 뭐 검찰이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외교부 장관이 그런 요구까지 했다는 겁니까? 그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대법원에서 이 재판의 결과를 바꿔야 한다. 그렇습니다. 즉 원고 패소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윤병세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시인을 했다고 하고 윤병세 장관도 검찰 조사를 이미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검찰 관계자는 윤 장관과 김 비서실장이 거의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 문건에 적혀 있다. 그래서 아마 김 비서실장과 윤 전 장관도 거의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기사를 열심히 보다 보면 드는 생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 행정처장을 만났다. 만나고 돌아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 행정처장도 당연히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알렸을 것이고 만나고 간 다음에도 보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확인이 좀 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최측근입니다. 거의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처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것이다. 아주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이 재판에 그런 각별한 관심을 보였을까요?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인 것도 같은데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196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리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취지의 그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JP5.1화 그 밀약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상당히 당시 대학생들이 굴욕적인 대일 외교다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기도 했죠. 네, 예. 뭐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 무성 지원 받고 2억 달러 차관을 받는 대신에 우리 정부와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이었는데 이 취지대로라면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판결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끝까지 가서 인정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뭔가 흠집이 날 수 있을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드는 궁금증은 지금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죠. 재판거래 의혹도 그렇습니다. 문건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법관 사찰 문건뿐 아니라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두 사람만 남은 거겠네요. 조사가. 뭐 강제징용 재판 소송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진술로 인해서 사실상 김 전 비서실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도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검찰이 소환해도 이제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묵비권 행사한다든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뭐 제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재판 거래 이 관련 내용을 취재하면서 김기태 기자가 가장 뭐 분노한다고 할까요? 그 기자로서 이런 네. 상황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이번 사자 회동은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2013년 12월 1일이 일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오전에 있었고 비서실장 공간은 출입 기록조차 남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피해국의 수뇌부가 모여서 전범 기업의 입장에서 삼권 분립을 흔드는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드는 생각이 뭐 정치권에서는 뭐 밤중에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밀약을 맺는 일이 많죠. 또 정치는 또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막 싸우다가도 한밤중에 만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막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합의를 하고 어떤 냉각됐던 전국을 풀어나가고 그런데 법관은 판결로 이야기한다고 저희가 늘 듣고 있고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과 일본 정부와 관련된 그건데 지금 김기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국민의 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해법을
오히려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해법을 모색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김기태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